제1부 세계가 놀란 조선의 기록문화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수많은 전쟁과 화재를 겪으며 조선의 궁궐은 불탔고 왕실의 보물도 적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200여 년 전 창덕궁을 어떻게 지었는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어떻게 옮겼는지, 왕비의 혼례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심지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사용된 물건의 수량까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의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가 감탄한 조선의 기록문화, 의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의계란 무엇인가? 의계는 한자로 의식의 법도 계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공식 보고서이자 매뉴얼입니다. 조선은 왕실의 혼례와 장례, 왕세자의 책봉, 궁궐의 신축과 보수, 왕릉 조성, 사신 영접, 그리고 수원 화성 축조 같은 대규모 국가 사업까지 모두 의계로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사업 결과 보고서, 설계도, 사진집, 회계장부 업무 매뉴얼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계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후대가 같은 일을 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했을까?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수백 년이 지나도 국가 의례는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의 혼례를 치른 뒤에는 행사 준비 기간, 참석한 관리들의 명단, 사용한 의복과 장신구, 가마의 크기, 행렬의 순서, 사용한 비단의 길이, 비용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후대의 왕실은 이 기록을 참고하여 같은 의례를 다시 치를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에 의존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의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큰 국가 행사가 끝나면 임시기구인 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도감의 관리들은 행사 기간 동안 작성한 문서와 보고서, 도면, 회계자료, 참석자 명단, 그리고 화원들이 그린 그림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인들이 최고급 종이와 비단을 사용해 의계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왕이 직접 보는 어람용 의계는 비단 표지와 최고급 종이, 정교한 필사와 채색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여러 관청에서 활용하는 분상용 의계는 실무용으로 제작되어 사고와 관청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부 제작한 덕분에 전쟁과 화재 속에서도 상당수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이 살아있는 기록. 의계를 펼치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행렬의 모습, 궁궐의 배치, 건물의 구조, 의복과 악기, 가마와 의장대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이 없던 시대였지만 조선의 화원들은 마치 오늘날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처럼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백 년 전 왕실 행사를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계가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들. 의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사용된 거중기와 다양한 기계장치, 궁궐 건축에 동원된 장인들의 이름, 건축 자재의 규격, 공사 기간, 노동자의 임금, 사용된 목재의 종류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실 행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명이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말과 소가 동원되었으며 어떤 길을 지나갔는지까지 빠짐없이 남아 있습니다. 의계는 역사책이 아니라 조선의 행정과 과학기술, 경제와 예술을 모두 담고 있는 종합 기록물인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록문화. 이처럼 의계는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기록 방식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 체계적인 구성, 정확한 도면, 풍부한 채색 그림,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기록 전통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조선 왕조에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메모리 오브 더 월드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기록문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하지만 의계는 평온한 역사만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강화도의 외교장각에서 수많은 의계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장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의계는 왜 그곳에 보관되었으며 140여 년 동안 프랑스에 머물렀던 의계는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다음 제2부에서는 외교장각 의계의 순환과 귀환, 그리고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외교장각 의계 145년 만의 귀향. 1866년 가을 프랑스 군함 여러 척이 강화도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병인 양요입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한 뒤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만이 볼 수 있었던 조선 왕조의계였습니다. 조선의 기록 문화는 그날 바다를 건너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14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의계가 겪은 가장 슬픈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외교장각은 어떤 곳이었을까? 조선에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 학문을 장려하고 왕실의 중요한 서적과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귀중한 자료가 한 곳에서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강화도에 별도의 왕실 서고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외교장각입니다. 외교장각은 왕이 열람하는 어람용 의계와 중요한 왕실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전란이 일어나도 문화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병인 양요와 의계의 약탈. 1866년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하면서 외교장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비단 표지와 정교한 그림으로 꾸며진 어람용 의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의계의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귀중한 왕실 서적이라는 사실은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수백 건의 의계와 왕실 서적이 프랑스로 반출되었습니다. 남아있던 건물은 불에 타거나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기록 문화가 입은 가장 큰 상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잠들다. 프랑스로 가져간 의계는 오랫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존재는 한동안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만 그 가치를 알고 있었을 뿐 일반인들은 의계가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기록은 타국의 서고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의계를 다시 찾기 위한 노력.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해외에 흩어진 문화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조선 왕조의계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는 의계 반환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의계가 단순한 고서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기록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렸습니다. 145년 만의 귀환. 마침내 2011년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협의를 통해 외교장각 의계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적 소유권 문제 때문에 영구 반환이 아닌 장기 대여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의계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45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의계를 맞이하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기억이 돌아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계는 어디에 있을까? 현재 외교장각 의계는 국내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특별전과 기획 전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기도 합니다. 다만 의계는 종이와 비단으로 만들어진 매우 민감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빛과 습도, 온도를 철저히 관리하는 환경에서 보관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계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
외교장각 의궤의 귀환은 단순히 문화재 한 점을 되찾은 사건이 아닙니다. 기록은 한 나라의 기억입니다. 기억을 잃으면 역사를 잃고 역사를 잃으면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145년 동안 타국에 머물렀던 의궤는 우리에게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계가 감탄한 이유. 많은 해외 연구자들은 의궤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없던 시대에 이렇게 정밀한 그림과 설계도를 남겼고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의궤는 조선이 단순히 오래된 왕조가 아니라 기록과 행정을 중시한 선진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 이야기. 의궤에는 단순히 글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궐 건축의 설계도와 화성 축조 과정, 왕의 혼례 행렬과 장례 절차, 심지어 장인들의 이름과 공사 비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의궤를 통해 밝혀진 조선의 과학기술과 행정 시스템, 그리고 정조시대의 화성 축조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